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7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누군가? 조선일보는 조국씨 거짓말 그만하고 증거인멸 피의자로 수사받아야. 중앙일보는 아내가 기소됐는데 조국 임명 강행. 동아일보는 한 달간 온 나라를 찢어놓은 조국 사태, 이제 문 대통령이 끝내라. 한국경제신문은 공정도 정의도 가면이었나, 국민 분노에 뭐라 답할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옳고 그름의 잣대 형해화한 여권의 진영 논리 본색, 탈법 특혜까지 감싸는 행태에 사회적 안움이 심화, 국가 손실로 귀결될 청년들의 분노 좌절 안 보이나? 매일경제신문은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되는 사태만은 없어야 한다. 또 매일경제 사설은 수사 성력 없다더니 정치적 행위라며 검찰 공격하는 여권. 동아일보는 도입 20년 민도 못 따라가는 인사청문제 근본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보 지명 후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대선급 청문회를 할 만큼 전 국민적 관심사였죠. 문재인 정권 후반기를 가늠하는 갈림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사실관계나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여야는 4월을 건 권력투쟁의 이전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은 후보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놓치고 지역 말단적인 문제만 물고 늘어졌습니다. 후보는 자식이나 재산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면서 오직 검찰개혁 완수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여하튼 지리한 공방은 끝났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결단만 남은 셈입니다. 진실보다는 진영의 논리만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쇼이거나 심파극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정치판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재는 잣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데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고상한 명예를 가진 자들은 혓바닥을 굴리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끌어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기 진영을 향한 명목적인 지지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나 가깝게는 촛불항쟁의 성과를 무의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선과 악도 아니고 최선과 차선도 아닌 최악과 차악을 놓고 겨루는 이전 투구를 벌였습니다. 누가 더 더러운지, 그러나 결국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 등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을 신고하는 공직자윤리법은 아예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과 우당 평균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자는 아예 공직 후보에 나설 수 없도록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5대 또는 7대 기준을 더욱 구체화한 본인과 가족을 포함하여 가칭 고위공직자 기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원천적으로 장관 등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후보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 총선이나 민주당 정권의 안위에만 머무르지 말고 진정으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 조국 후보의 장관 임명보다는 새로운 임명 기준부터 만든 뒤에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러니 청안전보장회의도 봉숭아 학당 아닌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방 외교 장관과 비서실장 안보실 차장 등 NSC 멤버들이 지소미아 파기 북핵 전략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보 등을 잘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고위직을 하고 있는 직책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대로 자주적인 국가안보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종속적 한미동맹에 예속되어 아무런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다면 국가안보 전략에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합의된 대로 구체적인 날짜를 박아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끝난 만큼 기존 미군기지 반환을 당장 반환받아야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경우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는 되돌리지 말 것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단호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핵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대화만 깔아놓고 핵 무기고 늘린 북의 국제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통해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개발 능력을 키운다는 내용의 사설인데 핵무기고를 늘린다고 뽑으면 핵무기 수를 늘리는 것으로 제목이 내용과 다르게 오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진 미국이 고작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압박하면서 대화를 교착시키는 한 북한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마련이고, 따라서 핵무기,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기냐 아니냐는 식으로 감정적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할 내용으로 미국이 대북 협상안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주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지하철 부채 관련 산경신문은 경영 합리화 없는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에 떠안기는 곤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관리 비용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무료와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를 왜 경영 합리화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철도의 경우에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듯이 공익적 기능을 갖는 서울시 사업이라면 당연히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 관련 산경신문은 임금은 생산성의 함수, 눈 감는 정책, 모두에게 상처만 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생산성의 대가라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생산성의 대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입니다. 만약 생산성의 대가라면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했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성과주의 임금 체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자들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2배 증가, 이게 진보 교육감 계획의 성적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이 학과 공부를 통한 학력 향상에만 있는 것인지, 그것도 시험을 통한 성과와 서열주의에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조국 후보 자녀를 둘러싼 스펙 쌓기 논란에서 보듯이 교육이라는 것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류계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귀결될 경우 막장 사회로 전락하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굉장히 학력이 앞서 나가고 바쁘지만 앞서 나가는데 바쁘고 또 실제 그렇게 성적도 높게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대학이나 아니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그런 곳에서 응용의 과정에서 보면 또 더 깊은 학문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선진국에 능가하는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인 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평가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7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